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 현대 국제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실은 오로지 힘만으로 세상 모든 규범에 맞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미국의 현재 모습은 자신들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발예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고 있는 건 그렇게 칼이라도 쓰지 않고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어서인 거죠. 오늘 백악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는 이미지를 한번 보십시오. FAFO라는 글자에 트럼프의 강인한 인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전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가 한국말로 옮기자면 까불면 다친다 보다도 훨씬 더 저급한 표현을 백악관의 공식 메시지로 내서 되게 멋있는 척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때 유행했던 말처럼 착하게 살자는 문신을 목욕탕에서 내보이고 있는 폭력배와 하등 다를 바 없죠. 자, 폭력배가 현실에서 당연히 힘이 없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정상적 성인도 충분히 위협하고 상해를 가할 만큼 세죠. 하지만 그 폭력배는 사회에서 결코 지도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를 경멸하는 태도를 싹 틔울 뿐이고요. 언젠가는 아주 처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아주 이상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재집권하여 오늘의 사태로 이어졌고 그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눈앞에 강자가 보이고 있는 부정의에 대해서는 입을 닫는 정당이고 이런 부정선거론에나 얽매여서 마치 슈퍼맨이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믿는 동네 조폭보다도 못한 수준의 인식체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민주당 의원 68명은 미국의 군사작전에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엔 헌장이라는 국제적 전제로 삼았고요. 마두로의 정치적 실정을 당연히 문제화하면서도 그것이 미국의 침공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권국의 문제는 주권국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매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국제관계론과 민주주의론을 설파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힘이 두드러지고 야만이 노골화되는 국제적 현실로 인해 직접적인 비판을 내기는 어려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국회가 그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규범적인 판단 역시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이른바 쿨병에 걸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나쁜 놈이라는 식의 태도를 흔히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당한 마두로나 행한 트럼프나 다 나쁜 놈이고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자들도 다 별 차이 없다고 말할 뿐이죠. 그런 이들의 이 단순해먹기 짝이 없는 시각에서는 현실 속에서 규범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존재들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망쳐놓은 이 혼탁한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의 길과 전 인류적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다른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당은 외국 군대를 불러 우리나라 대통령 잡아가라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정당은 정부를 대신해 정치가 내야 할 목소리를 냅니다. 이 차이가 안 보이시나요? 이 차이가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모르시나요? 정말로. 한글이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내용으로 보건대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일 텐데 이른바 가관도 아니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겠습니다. 게다가 사진의 뒷배경이 지난해 트럼프가 방한했을 당시에 부산 김해공항이라고 하면서
여기에까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다음은 한국의 이재명 차례라는 아주 황당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도 하죠. 댓글들을 보면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달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세가 무엇이건 그저 강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이익만 지켜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을 석방해 줄 거라는 황당한 희망 회로를 돌리던 것과 한 발자국도 나아진 점이 없는 이 두 강대국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은 까불면 죽는다는 저급한 언어로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역사 속에서 오른편에 서라는 뼈 있는 말로 견제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과연 무엇이 까불면 죽는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것일지, 또 무엇이 역사적으로 올바름에 관련된 것일지 우리는 많은 판단을 해야 하고 많은 이성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이 도달한 답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며 또한 생존의 규범이라고 하는 이성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고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단지성들의 연대가 우리의 규범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정준이의 논 88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